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과 기업의 어닝 시즌, 그중에서도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올 2일과 3일로 예정돼 있죠. 전망까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밤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의 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 어떻게 지금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가 슈퍼 위크입니다. 네. S&P 500 기업들 거의 3분의 1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고요. 이제 현재 시각은 오늘 밤이지만 우리는 이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부터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될 거고 아마 내일 방송에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현재 시각 수요일에 메타 그리고 목요일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글쎄요, 이번 그 1분기 실적이요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뭐 이미 뭐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똑같이만 나오면 좀 선방이에요. 뭐 약간 모자라거나 좀 잘 나오면 선방인 정도고 이익은 모든 기업들이 다 작년 1분기보다 못합니다. 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빅테크들이 엄청난 감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익이 떨어지는 걸 방어해 주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켜만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업들 중에 이 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은 대표적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쪽의 매출 성장률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일단 지난 분기 보면은 성장률이 한 2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더 떨어질 건데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핵심 비즈니스니까. 네. 근데 클라우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이게 뭐 여러분들 요새 뭐 챗 GPT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데 떨어지나 보는데 이게 여러분 전체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하면서 아직까지 다 AI 접목된 게 아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이 접목된 부분은 아직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3%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론 커질 거예요. 이게 한 3년 내에 한 9%까지 늘어날 것이다. 9%. 예, 굉장히 이제 비약적으로 늘어날 거죠. 그렇다면 자, 이게 어쨌든 클라우드 사업부 전체의 성장률을 얼만큼 방어할 것이며 이게 AI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엄청 많이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내일 실적 발표에서 뭐 빙챗, 뭐 GPT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성장률을 얼마나 빨리 주고 있으며 시장은 거기에 대한 얼만큼 많은 멀티플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주가 향방이 가장 중요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실적 발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눈높이가 사실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한 낮아진 추정치 정도에는 부합하게 나와야 될 텐데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빅테크 관련된 클라우드 그동안에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조금 첨언을 드리면은 이게 어쨌든 AI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많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 엔비디아도 본인들 실적 정리보다는 앞으로 AI 세상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보이고 있어요. 최신 기사들을 보면요. 중소개발사들은 자기들이 AI 학습용 서버를 구축할 수 없죠. 그러면 그들은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로 달려가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2-3달 동안 줄을 서야 된대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뭐 하느냐? 그들이 엔비디아의 AI용 GPU를 구하는데 2-3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중소개발사들은 클라우드 사업자에 줄 서 있고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엔비디아에 줄 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하긴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얼마나 부각시켜주고 거기에 시장이 멀티플을 주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정말 요즘 갑입니다. 갑이에요. 갑입니다. 네.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매출 기여도는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비용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 발표된 기업들에 대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아직까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형은행들이 껴있어서 그렇고요. 네. 대형은행들은 좀 특수한 경우죠. 중소형 은행 사태 때문에 반사 이익도 예금이 있었고요. 많이 몰리면서 그들 뭐 예금 0.3% 받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높은 그런 대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뭐 테슬라, 넷플릭스, 그다음에 ASML, TSMC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좋은데 그 흐름을 이어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매출이든 이익이든 두 가지를 다 서프라이즈 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매출을 늘릴 것이다,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테슬라였죠. 네. 그다음에 아니면 엄청난 감원, 비용 절감,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매출은 정체되더라도 이익을 좀 늘리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그렇다면 시장은 뭐 일률적인 기준은 아닐 겁니다. 각 기업별로 기준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하나는 미스하고 한쪽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은 어디를 더 후하게 쳐줄 것이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눈높이 낮아져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실적 바닥을 언제 찍는 거냐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도 안 좋고 회복도 조금 더디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그런 성장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 보시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자체 얼마나 선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대한 가이던스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5월 초에 FOMC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좀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요. 페드 와치 툴 보니까 네. 뭐 99%까지 아유, 25%. 9%면 뭐. 네, 25bp 인상이 네. 일단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거예요. 보면은 이게 거의 동결 분위기였을 때 나스닥 지수가 좋았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빅테크를 포함한 그런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지루하잖아요. 조금 슬금슬금 빠지는 것도 보이고 이게 어쨌든 금리 인상 기대감이 더 이제 강화되면서 네네. 고착화되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요. 글쎄요, 일단은 뭐 은행 사태 막 시끄러우면서 무슨 인상이냐 이런 분위기였고 지난번 FOMC에서도 동결 의견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은행 사태가 지금 잠잠해졌다고 시장이 보는 거예요. 근데요, 글쎄요, 과연 잠잠해졌을까? 저는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투표권을 주면 저는 동결을 좀 네. 투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위원이라면 제가 지금 전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은행 사태가 과연 그게 완전히 잠잠해졌느냐? 잠시 수그러들어진 거고요. 그냥 완전히 뭐 지금 댐에 구멍 몇 개 막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이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은행 사태가 불거질 수 있는 거고 사실 불안한 거 하거든요. 은행 예금은 언제든지 다시 뱅크런이 나와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기준금리가 높으니까요. MMF 금리가 기준금리랑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누가 대형은행 0.3%, 중소형은행 올려줘봤자 2%대요. 다 MMF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뱅크런인데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은행들을 더 힘들게 한다? 과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불거질 가장 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요. 금리도 많이 올랐어. 공실도 많아. 건물 가치 떨어졌어. 근데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대출 연장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지금 불씨로 남아있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당연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올리면 더 빨리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또 마지막 금리 인상은요 네네.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별로 왜냐하면 없죠. 네. 이번에 올리면서 마지막입니다 하면은 시장은 항상 지금을 보나요? 네. 아니죠. 앞을 보죠. 네. 그러면은 언제 내릴까를 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분위기는 인상으로 몰아가면서 동결로 갈 가능성도 일부 있다. 일단 다음 주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고 맞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새벽에 보시게 될 텐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인상 분위기 그렇다면 오히려 좋다. 그러면 인상이 되더라도 충격이 시장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요.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인상을 했다. 저보다 더 미국 경제 데이터를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일 네.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사태, 상업용 부동산 문제, 미국 경제 체력 문제 없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5bp 인상이 시장에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아침에 나올 텐데 그러면 FOMC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좁은 박스권 유지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숨고르기죠. 그리고 특히나 관망세, 네.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테크 실적,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한 서프라이즈나 굉장한 비전 제시라면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좀 숨고르기로 갈 거로 보고요.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게 인상이든 동결이든 시장이 나쁜 재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자, 국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섹터 지금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요. 네. 저는 올해 증시를 뭐 미국이든 우리 증시든 길게 보면 상승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네.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은 질주보다는 조금 서행, 안전운전을 네네. 하셔야 될 때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적 발표는 미국하고 좀 많이 다르죠. 미국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유지되는.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 주식이 장기 올라갈 때 보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우리 좀 달라요. 이게 실적 발표가 약간 주가의 변곡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기정사실화되면 주가의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 터널 어라운드 하는 쪽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일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뭐 지겨우시죠. 아직도 안 올라 이렇게 뭐 지난번 감산할 때 오르는 것 같으니 다시 또 주춤하고 못 빠지겠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너무 힘 빠지실 텐데 반도체 섹터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투자 안 하시더라도 국내 증시 흐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대형주 두 개가 가면요. 네. 코스닥은 주춤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섹터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서 실적 발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예비 실적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감산과 수요 부진이 지금 맞붙고 있어요. 이게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또 보면 수요는 역시 부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출을 열흘 단위로 발표를 하잖아요. 네. 4월 20일까지의 누적을 보면 4월에도 3월에 비해서 반도체 전체로는 한 마이너스 5%, 메모리만 보면 마이너스 12% 정도의 실적 수출액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근데 공급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ASML 램 리서치가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ASML 같은 경우는 보면요, 메모리 장비에 대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8% 감소를 했는데 매출액은 8% 감소했지만 신규 수주는 63% 감소했습니다. 메모리 투자 안 한다는 거죠. 네. 감산에 대한 증거예요. 거기다 램 리서치 실적 발표를 보면요. 메모리형 장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54%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량은 9% 증가했어요. 파운드리는 투자를 하는데 메모리는 네네. 확실하게 장비 발제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면 네. 이게 감산이 생각보다 세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램 리서치는 올해 전체 메모리의 신규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비보다 한 50% 이상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감산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는 아직까지 그런 고객사들의 재고가 많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에요. 반도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재고 많아요. 왜 삽니까? 안 사죠. 바보죠. 내일 가면 또 떨어지는데. 네. 근데 만약에 감산이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요. 가격의 바닥을 미리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해서 쫙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쪼임 당하는 거죠. 너 바닥일 때 안 사고 뭐 했어?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구매자들에게 좀 구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너무너무 재미없으시지만 잘 보셔야 될 섹터가 반도체다. 그리고 소부장도 물론 좋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투자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완성 업체 위주로 일단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국내 대기업들 1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는 감산에 대한 그런 코멘트 더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감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투자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제 현대기아차는 이제 전기차 투자 발표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거고 또 IT 업계도요, 뭐 OLED 이런 데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 밸류 체인들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자, 실적 발표는 진실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당장 실적이 이제
뭐 좋고 나쁘고도 있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가이던스 쪽 이제 계속적으로 리뷰 리포트가 나올 건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좀 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당분간 이게 올해는 어쨌든 전 상승장 보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위가 열려 있는 섹터보다는 아래가 막혀 있는 섹터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어제도 뭐 많이 방송에서 다뤄주셨겠지만 혼탁한 그런 뉴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거나 네네.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공부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언젠가 또 갈 섹터들이면은 갑니다. 공부를 하시고 약간 투자 쪽은 쉬시거나 아니면은 아래가 막혀 있는 그런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아직 안 올라 있는 그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기간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상방을 보기보다는 아래가 좀 막혀 있는 섹터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공부를 할 타임이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쾌하고 입체적으로 이슈 분석해주신 장인성 지점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